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민창기 교수입니다. 왈덴스트롬 매크로글로불린 혈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명이 길기 때문에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을 WM으로 앞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의사 왈덴스트롬이 다발골수종에서 유사한 질환이지만 다발골수종에서 흔히 보이는 골병변이 없는 그런 혈액 이상 소견을 특히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3례의 그 증례를 보고함으로써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혈액에서 이런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혈액의 점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출혈성 경향이 생기고 대표적으로 안구에 출혈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기술을 하면서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리네미아가 알려졌습니다. 이런 WM은 특히 면역 글로불린, 거대 글로불린 중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5개의 그런 글로불린이 모여진 펜타글로불린 형태의 거대 글로불린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이것이 혈액에서 늘어나고 또 암세포는 림프 형질세포라고 해서 림프구와 형질세포의 중간 정도에 되는 그런 세포들이 림프절에 늘어나면서 이런 세포들이 골수에까지 축적이 되는 그런 질환을 이제 알게 되었고 결국은 두 질환이 WM과 림프 형질세포 림프종은 동일한 질환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림프종에서 림프 형질세포 림프종은 소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이런 과량의 거대 면역 글로불린을 생산하는 W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WM의 어떤 그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발골수종에서 단클론 감마병증에서 이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클론성 감마글로불린 장애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세포에서 어떤 암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MID88이라는 그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암이 발생한다는 이론인데 현재 WM의 90% 이상의 환자에서 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의 환자에서는 CXCR4라는 이런 유전자 위치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밑에 그림은 림프종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설명드린 것인데요. 이 림프종이 림프절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다발골수종이 그 형질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라고 한다면 WM은 림프종과 다발골수종의 중간 형태입니다. 림프 형질세포는 이 중간 정도의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과정도 림프종과 골수종의 중간 정도의 세포 분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생 빈도를 보면 일단 서양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한데요. 나이가 많은 환자분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가 많고 대부분 또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흑인보다는 백인에서 발생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WM의 발생은 이제 아직은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을 남짓한다면 1년에 50명 정도에서 한 60명 정도가 새로 환자분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희귀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M의 증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대 글로불린이 과량 생산이 됩니다. 혈액에서 이것이 많이 생산되면 혈액에
끈끈해지는데 그 혈액이 끈끈해지는 것을 우리 의학적 용어로 혈액의 점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림프절이나 골수에 이런 종양세포가 림프 형질세포가 침윤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양상에 의해서 여러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대 글로불린 혈증이 발생을 하면은 그 거대 글로불린 혈증에서 과점도 증후군이 되면서 이런 물리학적인 특성, 다시 말하면 모세혈관이 터진다든지 혹은 이제 그 차가운 온도, 저온에서 특히 응집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면역학적인 특성으로는 다량의 이런 거대 글로불린이 생산되면서 정상적인 이제 항체들이 생산이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학적인 특성이 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조직 종양세포의 침윤이 되면서 골수에 침윤이 돼서 골수의 여러 가지 이제 조혈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간이나 비장 등 이제 이런 주요 장기들의 종대에서 거기에 침입이 되면서 종대가 일어나서 불편함을 겪게 되고 또한 림프절도 커질 수 있어서 림프종 환자에서 흔하게 보이는 목이나 경부나 서해부에 이런 림프절 비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그 요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과량의 그 거대 글로불린 혈증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신경계에도 침범을 할 수가 있어서 말초신경이라든지 또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심장, 신장, 간이라든지 여기에 축적이 되면서 아밀로이드증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뿐만이 아니고 말초신경계에도 축적이 되면서 신경의 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보고에서 WM의 이제 증상이 빈도를 보면 한 보고에서 빈혈, 그다음에 과점도 증후군, 또한 이제 혈액암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열이라든지 야간에 발열, 밤에 특히 땀이 많이 나고 체중 감소가 일어난 증상들, 그리고 이제 과점도 증후군과 관련된 출혈, 그리고 신경계 이상, 특히 말초신경 병증이 손발이 저리다든지 시리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약 30% 환자, 3분의 1의 환자는 WM이 진단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최소한의 증상, 즉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아닌 좀 경과 관찰을 해도 하는 증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의 한 3분 중에 한 분은 진단 당시부터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단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그 무증상 환자들의 약 40%는 3년 이내에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70%는 10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WM의 진단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시술이 필요한지 잠시 소개를 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역시 이게 림프절에서 발생을 하지만 골수에 암세포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골수 검사를 통해서 림프 형질 세포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진단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고 이 암세포는 여러 가지 표면에 항원을 발현을 하는데 이 표면 항원 단백질 중에 CD20이라고 하는 항원에 제가 특별히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 항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 CD20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개발이 돼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CD20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치료제의 표적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MID88 변이가 90% 이상의 환자에서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돌연변이를 또 조절하는 그런 치료제가 또 개발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이들,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돌연변이로 인한 이상을 그 세포가 이상이 생기는데 그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고점도 증후군 때문에 점도가 높기 때문에 적혈구들이 그 단백질이 이제 과점도가 되면서 이렇게 응집이 되는 현상들이 현미경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미경적 소견입니다.
또한 이 림프절이나 또 장기로 침인이 될 수 있고 골수에도 침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림프종에서 검사하는 CT 검사, PET CT 스캔이 필요하고 특히 이 WM 환자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망막 검사입니다. 눈에 과점도 증후군에서 이제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혈관이 이 망막의 혈관입니다. 이게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기 때문에 이런 과점도 증후군이 있을 때 잘 혈관이 이제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눈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망막 검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24시간 소변 검사 포함 당연히 이제 이것은 혈액에서 이런 과점 많이 생산된 거대 글로불린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소변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경에 이제 이런 거대 글로불린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말초 신경 검사가 당연히 이제 돼야 되겠고 또 간혹 중추신경계에 이제 암세포가 침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MRI나 뇌 척수액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권장하는 검사만 됩니다. 계속 제가 유전학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데 돌연변이가 MID88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MID88을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 내에 발생하는 그런 이상 신호를 제어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현재 이 WM의 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ID88 유전자의 이상 돌연변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제의 어떤 반응률과 치료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MID88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서 CXCR4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에서 항암치료, 신약의 항암치료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의 진단 요약 그림인데요. 골수 검사에서는 림프 형질세포가 증가되고 혈액에서는 거대 글로불린 농도가 증가되고 암세포에서 MID88 유전자 돌연변이가 검출이 되고 기타 다른 이제 비슷비슷한 질환들,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을 배제하는 유사한 질환이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해서 이러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너 가지 요인이 충족이 되면 이제 WM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가 되겠죠. WM으로 진단이 되면 내가 혈액암으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낙담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게 WM에서는 30에서 40% 환자들은 적어도 무증상 내지는 최소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환자의 위험한 어떤 신체 손상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하고 경과 관찰만 하더라도 상당 기간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이제 환자의 비율은 한 60%에서 70% 정도이다. 그래서 이 처음에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의 기준은 거대 글로불린이 이제 증가되면서 과점도 증후군이 되고 이것이 몸의 여러 가지 신체 장기의 조직이나 이제 이런 데 누적이 되면서 신경병증 그리고 과점도 증후군에 의해서 이런 말초 혈관 장애가 일어나고 출혈이 일어나고 또 이런 단백이 누적이 되면서 아밀로이드증이 일어난다든지 또 골수에 침입이 되면서 골수에서 골수의 조혈 기능이 떨어지면서 빈혈이 생긴다든지 또한 체중이 감소하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러한 비증상들이 있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상들이 없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소 있어도 굉장히 조금 미세하게 있는 경우는 최소 증상을 가진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지켜보다가 치료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WM으로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잘 관찰하면서 좀 지켜보다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임상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66세의 남성인데 건강검진에서 혈액에 단백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이 돼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다가 면역 글로불린, 거대세포 면역 글로불린이 발견이 되면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했는데 혈청 그 거대 글로불린 농도는 증가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골수 검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 마커 CD20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CD20을 표현하는 그런 암세포들이 관찰이 되고 유전자를 미처 확인은 못한 상태이지만은 다른 증상들이 전혀 없었고 CT에서 림프절 종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내린 판단은 3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망막 검사를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약 5년을 추적 검사를 했는데 서서히 이제 헤모글로빈 빈이 떨어지는 빈혈이 생기고 혈구 수치가 떨어지면서 거대 글로불린 수치가 올라가면서 자주 이제 출혈 증상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망막에 어떤 이상 소견이 보이면서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됐고 어떤 병의 진행상을 보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림프 형질 세포가 초기에 5년 전에 40%에서 80%로 증가를 하고 검사를 한 결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MID88 유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검사에서도 간과 비장이 종대가 됐고 림프절이 커졌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있는 그전에는 이제 무증상이거나 최소 증상의 상태였다면 지금 이제 5년 후에는 증상이 생긴 그런 알덴스트롬 매크로글로불린 혈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거의 30에서 40%의 환자분들이 무증상이거나 최소 증상이기 때문에 WM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에서 앞으로 과연 진행을 할 것이냐, 증상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예측하는 예측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수의 그 림프 형질 세포가 몇 %가 되는지, 치민이 얼마나 됐는지와 혈청 거대 글로불린의 농도, 그다음에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이제 마커나 혈청 알부민 수치 등을 봐서 이제 의학적으로 저위험군은 약 9년, 중간위험군은 약 5년이 되겠죠. 고위험군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된다는 어떤 예측 지표가 나와 있지만 이게 또 실제 개개인의 그 환자분들에게 다 똑같이 올바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암 치료 네트워크에서 이 치료에 대한 방침을 이렇게 매년 리뉴얼을 매년 이제 개정을 하는데 역시 심톰 증상이 없거나 에이심토마틱하거나 최소한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을 계속 원칙으로 고수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치료에 들어가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경미하게 감소해서 약 10g 정도 헤모글로빈 농도가 보통 정상이 남성은 13 이상, 여성은 12 이상인데 10 정도 되는 정도 약간 넘는 그런 약간 떨어져 있거나 거대 글로불린 농도, IgM의 농도가 경미하게 증가를 했거나 영상 검사에서 CT, PET CT에서 이런 그 림프절이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고 간이나 비장의 종대가 없는 경우는 즉각적인 치료하는 게 아니고 좀 지켜보면서 보통 2개월, 3개월 혹은 4개월에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WM의 치료 개시를 위한 적응증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임상적인 이제 증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열이나 이제 밤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체중 감소 등의 이제 비증상들이라든지 과다 점도로 인한
시력 저하나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찬 그 저온에서 노출이 됐을 때 손끝, 발끝에 어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또 신경계 침범, 주로 말초신경계 침범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골수뿐만이 아니고 림프전이나 간이나 비장에 이제 암세포가 침입이 되면서 이제 복부 불편감을 느낀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 검사에서는 이런 한랭 글로불린 혈증, 이런 그 저온에서 응집이 촉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혹 그 거대 글로불린 혈증 인해서 신장병증이나 이제 아밀로이드증이 오거나 혈구 감소가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검토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다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치료 개시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예후 어떻게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예후를 이제 점수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나이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베타 마이크로글로불린이나 이런 젖산 탈수소 요소 등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혈청 알부민 농도가 낮을수록 예후가 점수를 많이 얻게 되고 이런 높은 점수를 얻는 환자들은 이제 생존율이 아무래도 좀 단축이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역시도 예측 지표이기 때문에 개개별 환자한테 적용이 됐을 때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참고를 하고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해서 좀 치료를 좀 더 조기 할 것이냐, 조금 더 미룰 것이냐, 어떤 치료를 어떤 강도로 할 것이냐를 의사들이 결정하는데 참고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M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치료 약제는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이제 항암제를 쓰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이 있고, 왈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의 환자의 골수에서 암세포에서 거의 대부분 표현되는 단백질인 CD20에 대한 항체 치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억제제라고 해서 다발골수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볼테조밉이나 카필조밉 같은 약이 있겠고, 최근에 이제 그 신약인 BTK 억제제인데 이 BTK 억제제가 그 MID88 돌연변이에 의해서 전달되는 세포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대개 첫 치료나 재발이 됐을 때 치료도 이런 그 약제들을 적절하게 병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미국의 암치료 네트워크에서 추천되는 약제 조합인데요. 첫 치료나 그다음에 재발됐을 때 치료 2차 이상의 치료도 보시면 대부분 치료의 약제는 많이 중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약제를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에 있어서 이제 2가지 크게 보이는 이제 나타나는 원칙은 치료를 단기간에 어떤 고정된 기간 동안에 하느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느냐에 이제 어떤 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세포 독성 치료나 항20, CD20 항체 치료를 포함한 또는 단백질 억제제를 포함한 치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치료를 하는 고정된 기간에 치료를 하는 것인데 비해서 이 C번, D번의 이런 BTK 억제제 새로 된 신약들은 지속적인 치료, 계속 부작용이 없고 치료에 반응이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B번은 어떤 일정한 기간의 치료, C번, D번은 계속 치료를 유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치료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그 혈액학회 치료 지침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과점도 증후군이 있을 때 이제 먼저 혈장을 걸러내는 치료를 하면서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진 경우 혹은 그 림프절이 크게 종대가 되거나 간 비종 종대된 경우, 재발된 경우,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 침범을 한 경우, 그다음에 혈관 질환인 경우, 아밀로이드인 경우에 이제 어떤 치료가 조금 더 선호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제 이런 증상에서 이런 치료만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다 치료가 어떤 약이든 가능한데 조금 더 장점이 있는 치료가 있고 조금 더 피해야 되는 치료가 있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있을 경우에는 BTK 억제제는 조금 심장에 좀 이제 부정맥이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정도 권고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볼테조민 같은 단백질 억제제는 피하고, 그런 부작용에 따라서 조금씩 좀 더 우선적으로 권고되거나 좀 차후에 쓰는 그런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중요한 그 WM에서 신약을 활용한 임상시험 결과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브루비카라는 약이 WM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BTK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MID88 그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서 세포가 잘못된 시그널이 이제 세포 안에서 작동이 되는데, 그 중에 BTK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이 BTK를 억제하는 항암제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90% 정도, 전체 반응률에 아주 우수한 반응은 79% 정도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인브루비카 약은 특히 MID88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됐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CXCR4 유전자는 정상일 때 좋은 효과를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치료의 작동 기전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역시 항암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혈소판이 떨어지는 부작용 이외에 부정맥, 심장 쪽에 부정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브루비카가 병용 치료에 대해서 또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냐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CD20 항체를 BTK 억제제 인브루비카하고 병용을 하는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 단독으로 CD20 항체 치료제만 쓴 경우보다는 항체 치료제에다가 인브루비카를 같이 병용을 한 경우에 무진행 생존율을 이제 호전이 되었고, 하지만 전체 생존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비록 재발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후속 치료로서 많이 환자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이제 부정맥이나 고혈압 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약 10%에서 20%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BTK 억제제인 인브루비카를 투여하는데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진단된 경우에 어떤 일정 기간 치료하는 때 어떤 약이 좋으냐 보면은 이 르투시마비 이제 맙테라는 CD20 항체와 벤다무스틴이라는 이제 항암제를 같이 병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WM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고 림프종 환자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WM 환자들만 따로 분류를 해서 보니까 기존의 림프종 치료에 비해서 이 벤다무스틴과 맙테라를 같이 병용을 했더니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오면서 현재 1차 치료로 비교적 젊은 연령의 환자로 주사 항암제를 잘 견딜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약제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약제다라고 지금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은 이제 그 브루킨사라는 이제 BTK 억제제, 새로운 또 BTK 억제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BTK 억제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브루비카가 이제 원조격의 BTK 억제제라고 한다면, 이 브루킨사는 이제 그 다음 후속으로 나온 이제 억제제인데, 이 약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이 인브루비카하고 이제 1대1 비교 연구에서 반응률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고, 보시면은 이제 무진행 생존율이나 전체 생존율은 이제 차이가 없는 데 비해서 이 브루킨사라는 약이 심장에 대한 합병증이나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인브루비카에 비해서 더 적은 빈도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항암 효과는 유지가 되면서 부작용은 다소 더 좋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5월 1일부터 되면서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는 것이 이제 좋은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WM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이 치료가 좋아졌는지 또 호전이 있는 건지 잘 듣는 건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보시면 되게 이제 어떤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비증상이나 출혈 증상들이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장 종대나 림프절 종대가 이제 좋아지게 되겠고, 특히 혈액 검사에서는 거대 글로불린 혈증의 그 농도, 거대 글로불린의 농도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골수 검사를 해보면 림프 형질 세포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평가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반응 평가를 하면서 이 약이 잘 듣는지 평가를 하고 이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반응의 그 정도가 있습니다. 완전 반응, 매우 우수한 반응, 부분 반응, 최소 반응, 그냥 유지되는 정도, 아니면 아예 이제 내성이 생기는 반응. 그래서 그 혈청의 거대 글로불린 혈증의 농도가 글로불린의 농도가 25% 이상 증가되면은 이것은 이제 내성이 생겼다. 그래서 다른 치료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골수에서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증상도 좋아지고 CT검 촬영에서 다 림프전이나 간 비저 정도가 좋아지면은 완전 반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반응을 상당 시간 얻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좀 모니터링하면서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WM 환자의 어떤 치료에 대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진단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바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경과 관찰을 하다가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증상이나 최소 증상인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러니까 지금 과다점도 증후군, 신경병증, 장기종대, 아밀로이드증, 그다음에 할랭응집병이나 글로불린 혈증, 저온에 노출됐을 때 말단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병들입니다. 그다음에 빈혈이 있거나 세포수가 혈소판이 떨어진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비증상들, 발열이 있거나 밤에 땀이 많이 나거나 체중 감소가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1차 치료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 고전적인 항암제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치료는 CD20 항원에 대한 항체 치료제인 이제 맙테라와 벤다무스틴을 병용하는 치료가 본인 부담의 치료로서 사용할 수 있고, BTK 억제제의 인브루비카와 이제 항체 치료제인 맙테라를 병용하는 치료가 쓸 수 있는 양인데, 이 부분이 다 이제 현재로는 이제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 100%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발이 돼서 1차 치료를 하고 상당 기간 지나다가 재발이 됐을 때 2차 치료로는 자누브루틴인 브루킨사라고 하는 약이 금년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2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WM 환자분들은 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또
그 세포독성 항암요법 이런 약제들이 이제 병용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현재 거의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성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치료는 많이 이제 활용되지는 않고 있고, 1차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들이 역시 2차 치료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여기 VD라고 표현한 것은 벨케이드라고 볼테조밉이라고 하는 이제 약제죠. 이것은 이제 다발골수용에서 사용되는 약제인데, 그 약제가 역시 WM에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WM의 치료는 현재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WM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중에 30에서 40%는 무증상 또는 최소 증상이기 때문에 진단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임상, 양상이라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잘 또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잘 추적 관찰만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상생활 잘 영위하시고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그 치료를 결정하는데 잘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거에 쓰이던 세포독성 항암요법보다는 본인 부담이지만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약들이, 특히 이쪽에 그 약들은 고정된 기간, 일정 기간을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대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제 1차 치료를 하고 기다려보다가 2차 치료로 들어가고, 2차 치료는 또 건강보험이 되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순서대로 치료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항암제를 활용한 치료들도 때에 따라서는 활용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치료를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WM에 대해서 진단 그리고 치료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혈액암이지만 그래도 예후가 비교적 좋은 혈액암이기 때문에 진단됐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판단해서 상의해서 치료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입니다. 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